지난해 개최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 시민들과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통일부가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돌연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리포트에선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뒤 정치권의 입장과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오는 4월 21일 열리는 2019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정됐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 북한 인권 실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실상과는 다른 결과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8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른 겁니다. 센터에 따르면 북한 인권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3%로 2017년 5.3%에 비해 3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인권 실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8.9%로 2017년 46.3%보다 37.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5.1%가 북한 인권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7년 16.7%에 비해 48.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0.4%를 기록해 전년도 81.2%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북한의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북한 인권 실태는 2017년이나 18년이나 지금 2019년 3월 현재 시점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유엔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유엔 인권 결의안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전문가들의 입장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실제 달라진 게 없는데 윤여상 소장은 국민의 인식은 북한 내부의 실체보다 국제사회에서 보여지는 북한의 모습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는 북한의 외부 활동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북한 자유주간이 통일부의 재정 지원 중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통일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사실 무근이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북한 인권 행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데 올해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 자유주간 김성민 준비위원장은 올해 행사 사업비 중 절반이 넘는 2,720만 원이 항공비용이라며 예년과 같이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통일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불가 방침을 통보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활동비 지원 중단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는 지원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 때도 사업비 889만 원 지원을 승인했다가 갑자기 집행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의 행적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운동하면 떠오르는 인물, 단연 유관순 열사입니다.
올해가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최근 유관순 열사의 최고 등급 서훈이 결정되고 일대기가 영화로도 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많은 SNS 이용자들은 유관순 열사의 공적을 높이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중엔 상당수가 왜곡된 내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한 게시물입니다. 유관순 머리 가죽이 통째로 벗겨지는 고문을 받았다. 무차별한 성폭행으로 자궁이 파열돼 사망했다. 시신이 토막나 있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저렇게 고문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당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그런 그 낭설을 터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자료에도 또 어디에도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류정우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장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 투옥 당시 일본의 간수부장, 지금의 교도관에게 많은 고문을 당했고 복부를 밟혀 방광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가 독립시위로 체포된 애국지사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기술은 자료로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게 류 회장의 설명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고문도 기록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고문을 당했으면 고문한 놈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겠냐 그런 추측이지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여자라 해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봅니다. 시기에 맞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애국제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기초연구 부족과 시민의식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류정우 회장은 생각이란 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지만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많은 애국지사들의 훌륭한 점만 보고 기억하므로 이들을 추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Q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포항 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엔 영구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 지역엔 2,257억의 예산을 들여 지역을 재생시키겠다는 대책이 우선 발표됐는데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포항 강진전에 5차례의 지층 자극이 있었다며 지열발전소가 지층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촉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까지 물을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선 지층에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한 겁니다. 연구단의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안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포항시 등과 협의하며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내부 보고서에선 포항 지진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던 산업부는 최근 입장을 바꿔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당시 실망감을 맛봤던 포항 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50여 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범시민 걸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재건 수준의 도시재생 사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지열발전소로 인한 지진 피해액은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이를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전히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이명박 정부 당시 세워졌으니 전 정권의 탓이라는 여당과 현 정부도 문제점을 알면서 방치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항 지진 피해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란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천재가 아닌 인재로 밝혀진 사상 최악의 포항 지진. 아직도 보금자리를 되찾지 못한 포항 시민들을 위해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는 4월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당초 예배 설교자로 내정됐다가 교단 내부 소송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지법에서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부활절 연합예배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설교자로 다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과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 등 주요 교단장들이 각각 순서를 맡을 예정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전체 모임을 갖고 예배 준비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문화 환경에 맞춰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 사회의 문화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에 맞는 문화 선교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워라밸, 소확행과 같은 문화 트렌드로 볼 때 한국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사회문화 지형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문화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떨어져 있는 문화 지체와 함께 문화적 리더십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 원장은 이러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초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세대 간 소통하려는 노력과 문화적으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선교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를 공동선을 이뤄가야 할 교회의 선교지이자 문화선교가 이루어지는 실천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인 34살 김다운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다운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인 동포 3명을 고용해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울산광역시 태화강을 일본의 하천으로 명시하고 마라도 곳곳의 지명을 동중국해로 왜곡한 구글 지도에 대해 범국민 항의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크는 구글 지도 서비스가 한국인의 감정을 무시한 채 일본과 중국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항의운동을 계획했습니다. 반크는 2달 전 해당 표기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 제국주의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자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청 첫날인 25일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엔 40명 가까운 인원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고 문의자는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을 신청한 정모 씨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끌어내기 위해선 국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최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린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소송 참여는 내달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LPG 차량을 사고 팔거나 일반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26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이 일반인에게도 허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해지됐습니다. 현재 전국 LPG 충전소 평균 가격은 리터당 797.4원으로 휘발유보다 42%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지난 겨울 유행하다 올 들어 감소했지만 2월 하순부터 소폭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예방을 위해선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축제 개최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도 같은 날인 6월 1일 대한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반대 국민대회에 앞서 교단별 4개 거점교회를 선정해 4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회자 성폭력 문제로 곤혹을 치른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28일 경동교회에서 열리는 정책협의회에선 교단의 구조적인 문제와 여성의 권리, 성평등한 공동체 이루기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지난 2016년 한국교회 연합운동으로 시작된 나부터 캠페인이 2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나부터 캠페인 추진위원회는 교회를 넘어 교회 밖에서도 개혁의 물결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부채 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에서 35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 고금리, 다중채무로 상담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은 200만 원까지 무이자 전원 대출과 희망지원금 50만 원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